여러분, 국채금리 진짜 한마디로 그냥 표현을 하면요, 인정사정 없이 오른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국채금리가 3년물이 2.5030입니다. 2.5030이요. 2.5030이라는 것은요, 2014년 9월 5일 2.508%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 여러분 3년 만기예요. 단기물입니다. 단기물의 국채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단기물의 국채금리가 최근 5일 사이에 말입니다. 5일 사이, 5그레일 사이에 0.274%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르죠.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5년 동안 계속 가다가 5년 새에 가장 지금 높고요. 2021년 쭉 떨어졌던 그 금리가 지금은 고공행진 중입니다. 이게 단기물만 오르는 게 아니라 장기물도 오르고 있습니다. 장기물도. 국채 10년물입니다. 금리가 2.8680입니다. 이것도 말입니다. 이것도 2014년 9월 29일에 2.914%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2014년 그때 이후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단기 금리도 오르고 장기 금리도 오르고 뭔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가 오는 거예요.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요, 기준금리가 가만히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시중에 금리 부담이 그만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올랐을까? 여러분, 오른 이유는요, 이거예요. 제롬 파월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줄임말입니다. 연준 의장이 정책금리를 0.5%포인트씩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채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게다가 민간기관이나 혹은 전문가들, 교수나 어떤 전문가들도 미국의 국채금리 0.5%씩 빨리빨리 올려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한국의 국채시장은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실제 미국의 국채시장도 지금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미국의 국채시장도요. 지금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2.37까지 올라갔습니다. 2.37.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2.37이 올라가면 여러분, 한국의 국채금리는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2.37까지 올랐으니까.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우리는 2.8680이거든요. 그래도 2.37이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 많은 우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채권을 팔고요, 미국 채권을 산다는 이야기가 돼요. 한국 채권을 판다는 이야기는 채권 시장에 공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공급이 늘어나면 이자는 올라가고요. 왜냐하면 사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자는 올라가고 액면가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영향을 엄청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두려움, 국채 발행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그런 시장의 우려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올해 들어서서 벌써 1차 추경을 했습니다. 16조 9천억 원을 했어요. 그때도 아마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걸 봤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기재부가 추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지금 50조예요. 50조. 이게 진짜 큰 돈이거든요. 지금까지 보세요, 여러분.
1차부터 시작해서 2020년 1차부터 시작해서 추경을 했을 때 뭐 11조 7천억 원, 예, 많았을 때가 지금 35조 1천억 원이거든요. 지금 2022년 2차 추경은 50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채권 시장이 쉽게 말하면 벌벌 떠는 겁니다. 채권 시장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게 거기에 국채 물량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공급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공급이 많아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이 많아지면 금리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내 채권 사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 사줄 테니까 그러면 너는 조건을 어떻게 줄 건데? 그러면 액면가는 낮추고 금리는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가격은 낮추고 금리는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50조를 어떻게 하든 국채 발행을 안 하고 마련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시장에서는요. 국채 발행을 안 할 수가 없다. 적자 국채를 무조건 발행할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읽고 있거든요. 지출 구조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5조 원밖에 마련하지 못할 거다. 5조 원이요. 그렇다면 결국 말입니다.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그런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대출금리 어떻게 될까요? 대출금리는요. 당연히 올라갈 거예요. 지금 2022년 2월 10일 기준으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단이 5.77%입니다. 고정금리가. 그러면 이게 6%까지 지금 기준금리는 가만히 있는데도 지금 6%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요. 은행채 금리는 더 올라갑니다. 국채금리는 기본적으로 국채는요. 은행채보다 안전자산입니다. 때문에 은행채는 더 이자를 많이 붙여서 사달라고 해야 됩니다. 액면가는 낮추고 금리는 더 붙여서요. 금리를 더 붙여서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그 자금으로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은행채를 발행해서요. 은행채를 발행해서 그 돈으로 대출을 해주는데 그러면 대출금리가 조달금리가 비싸지니까 당연히 대출금리는 올라가겠죠. 기준금리하고 상관없습니다. 기준금리는 지금 이미 1.25%가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조달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은행에서는 대출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이제 6% 간다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보는 거죠. 시간 문제라고. 하단이 4.06%지만 하단도 올라갈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단이 5.23%고 하단이 3.58%인데 이것도 올라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신용대출금리 당연히 올라가겠죠. 1등급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4.72%가 상단이고요. 하단이 3.47%인데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조달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준금리를 올려야만 이게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시장금리는 올라가겠지만 지금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을 하는 것도 위험하고요. 미국의 채권,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에 따라서 채권이 많이 올라가는 것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드리는데요. 사실 요즘같이 어려운 시절에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장사를 할 수 있어야지, 사업을 할 수 있어야지 이게 빚을 갚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만약에 말입니다. 상황이 나빠질 경우, 지금도 나쁘겠지만 빚을 못 갚는 경우에는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입니다. 변동금리로 계속 놔뒀을 때는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많이 인상하면 인상할수록 우리도 덩 떠밀려서 인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준비책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말입니다. 또 하나. 이게 금리가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면 말입니다. 예, 취약한 은행들 있죠. 취약한 은행들. 취약한 은행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취약한 은행에 이게 예금이나 적금이나 드시는 분들은요. 한도 있죠. 한도. 내가 구제받을 수 있는 한도. 5천만 원인가요? 예, 한도를 저는 안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요즘같이 금리가 뭐 줄인상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요. 반드시 저는 원칙을 지켜가면서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알아야 됩니다.